안녕하세요. 부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8월 30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이 아프간 철수를 처리한 것에 대하여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의원인 러셀 프라이가 바이든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바이든 사태의 특사로 임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부적절한 철수로 인하여 많은 비극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철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한편 이에 대하여 파월 전 합참의장도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41년 진주만 폭격이 있었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웬들 윌키를 특별대표로 임명한 사건이 있다고 상기를 시켰습니다. 1940년 대선에서 민주당원인 루즈벨트는 공화당원인 윌키를 이겼던 것입니다. 또한 파웰 전 합참의장은 미국인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떤 응답이 나올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탈레반이 아주 돈 많이 벌었습니다. 오늘 게이트웨이 펀딧 발표에 따르면 탈레반이 미와 백불 지폐의 돈다발을 지금 몇 바레트를 확보하였다고 오늘 비디오로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보상의 대가로 지불한 것인지 아직까지 밝혀지고 있진 않으나 멕시코 카르텔에게 지급하였던 돈의 300배가 해당하는 미군 무기를 남겨놓고 나와서 지금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많은 현금을 바레트째로 남겨놓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첫째 상당한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돈의 출처는 무엇이며 또한 이 돈을 준 의도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과의 인질 석방 조건으로 미화 100불짜리를 바레트로 공수하여 이란 테헤란에서 이란에 전해주었던 사건과 자꾸 연상이 되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오바마의 분노의 질주 새로운 시리즈가 바이든 정부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인 28일 저녁 웬디 로저스 아리조나주 상원의원이 작년 대선 때 투표가 마감되기도 전에 아리조나주 선거를 발표하였던 팍스뉴스의 브렛 브레이어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2020년 11월 3일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팍스뉴스에서는 조 바이든이 승리하였다고 발표를 미리 하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더 이상 선거에 치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집으로들 많이 돌아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웬디 로저스는 아직까지 투표 중인 상황에서 팍스뉴스가 거짓으로 보도를 하여 많은 공화당 투표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는 그동안에 아리조나의 모든 데이터가 말하고 있는데 공화당을 찍은 사람들의 70%가 선거 당일에 와서 직접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결과가 이왕 발표가 되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하고 조 바이든이 이겼다고 지레 짐작을 하고 전부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팍스뉴스 앵커들이 단합을 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웬디 로저스가 일전에 개인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바에 의하면 만약에 이것이 어떤 법적인 청문회가 개최가 된다고 하면 브렛 브레이어를 증인으로 소환할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팍스뉴스가 몇몇의 앵커들을 빼고는 완전히 메인스트림 미디어와 보조를 같이 하고 있는 데 대한 많은 서운함이 오늘날 팍스뉴스의 시청률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많은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정치관들이 아주 위선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존 케리 특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자가용 제트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환경보호론자들 중에서도 존 케리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의 여기에 존 케리 버전 2가 오늘 나왔습니다. 바로 뉴멕시코 주지사인 그리샴입니다. 그리샴이 2025년까지 뉴멕시코주에서는 게런당 57마일을 가지 않는 차는 주행을 하지 못한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만 사용하라는 것이죠. 지금 나와 있는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도 57마일을 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본인은 지금 게런당 16마일을 가고 있는
중형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본인 차는 예외인 모양입니다. 16.7마일이면 완전히 험비 수준입니다. 장갑차를 끌고 다니는 수준의 차를 타고 다니면서 딴 사람들에게 자기 차의 연비의 3배가 넘는 연비의 차만 끌고 다니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환경을 운운하면서 화석연료를 배척하는 이 사람들의 공동의 특징은 내로남불인 것입니다.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은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 전쟁 참전 용사이며 진보적인 민주당원이기도 한 세스 몰턴 하원 의원이 아프간 현장을 보기 위하여 허가 없이 카불까지 여행을 하였습니다. 카불을 여행한 후에 돌아와서 첫마디가 F자를 쓰면서 F 철수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주당원이면서도 하도 현장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철수작전이 한마디로 개판 5분 전이니까 참전용사였던 자기가 봐도 이것은 너무하다여 돌아오자마자 F 땡땡땡 바이든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를 향하여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 고위층들이 실제적인 전투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정치 군인들로 채워지고 있는 데 대하여 이번에 미 해병대 사령관인 스튜어트 셀러 중령이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아프간에서 13명의 미군 병사가 사망을 하였고 9명이 해병대원임이 밝혀짐에 따라 이에 화가 난 스튜어트 셀러 중령이 트위터에다가 군수 내부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렸다가 지금 해직을 당하고 연금도 위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올린 트윗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른 소리만 한 것입니다. 조 바이든의 무능과 부패로 목요일 카불에서 사실 자살 탄테르가 발생해 미군 13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17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나는 내 고위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용의가 있습니다. 나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하고 쉘러 중위는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SNS에서 쉘러 중령은 소셜 네트워크의 모든 친구들에게 오늘 2시 30분 기준으로 불신과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군에서 면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 지휘 계통은 내가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내가 할 일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령부가 제공한 기회에 그간 감사했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하는 많은 언론이 있지만은 내가 해병대를 떠날 때까지 내 소셜 플랫폼 여기를 제외하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는 현존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은 내 고국입니다. 내 새 아들이 남자로 자라야 될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혼돈의 안개 속에 빛나는 빛입니다. 이번 해병대의 경력이 끝나게 되면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미국을 가장 치명적이고 효과적인 외교적 도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손에 손을 대면서 폭력을 휘두르던 시절이 끝날지는 모르지만 지평선 저 너머에 새로운 빛이 보입니다 하고 트윗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카고에서 판사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어머니의 자식 방문의 친권을 박탈시켜버렸습니다. 이에 이 어머니는 즉시 상급법원에 지금 항소를 하였는데 어머니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백신을 맞고 안 맞고 여부는 판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미국 개인 자유에 대한 판사의 잘못된 판결이라고 하며 상급법원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자기 자식도 못 만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은 빌보드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빌보드에 따르면 에릭 크랩톤은 이번에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여줘야 하는 자기의 컨설트를 취소하였다고 합니다. 즉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기는 이 코로나에 굴복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저항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또한 금요일인 27일 발표된 신곡은 바로 This Has Got to Stop입니다. 이것은 멈춰야 합니다는 뜻으로 제목을 달아서 뉴 앨범이 나왔습니다. 에릭 크랩톤이 이번에 발표한 이 앨범이 코로나에 대한 저항의 첫 번째 노래가 아닙니다. 일전에는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인 밴 모리슨과 함께 Stand and Deliver라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영감을 받은 항해의 노래에서 함께 세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가사의 일부를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면 바로 자유인이 되고 싶니? 아니면 노예가 되고 싶니? 이 사슬을 메고 싶니? 무덤에 누워 있을 때까지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후렴에는 일어나서 스스로를 구출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두려움을 주기를 놔두었습니다 하고 스스로를 구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즉 걸프만에서 아이다 태풍이 뉴올린즈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상급 태풍으로 시작이 되었으나 지금 4급을 넘어서 거의 5급에 가까운 초대형 태풍으로 변질이 되어 걸프 연안의 많은 카운티들이 지금 주민들 소개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불과 2주 전에 태풍 앙리에 의하여 북동부가 아주 큰 타격을 입고 특히 테네시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도 안전하게 대피해서 생명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이것은 20년 전에 발생하였던 태풍 카타리나보다도 더욱더 큰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서 만전의 대비를 강구하라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 7,600여 가구가 지금 뉴올린즈에서 북쪽으로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